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깡패 논란이 있었습니다. 스펙 깡패. 해묻는 노력의 흔적. 대통령이 되시겠다 이겁니까? 이 아저씨. 더 솔직하게, 더 재미있게 정치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프 더 레코드. 조정훈 의원님과 설상미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정치씬, 저 설상미가 과감하고 성역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도 말할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 이 오프 더 레코드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깡패,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깡패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국가 권력 갖고 장난치면 깡패 발언을 했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세게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원래 그 정치인의 언어가 자신의 살아왔던 삶과 생활과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깡패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놀랐고, 아, 굉장히 저 세계에 익숙하구나. 그런 표현, 남한테 깡패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헉헉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깡패라는 단어 이렇게 자주 거침없이 썼던 정치인이 또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섬찟했습니다. 한간에도 정훈님도 한때 좀 난리던 깡패였다고. 스펙 깡패. 스펙이 너무 이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좀 이게 넘사벽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실력보다 더 과하게 평가돼서 제 이력서가 항상 보여지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세계은행 출신입니다. 세계은행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다는데. 하버드 케네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이제 박사과정 가고 교수의 길을 간다고 직장 못 구한 이제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세계은행이라는 직장에 참 가고 싶었어요. 그 공고가 났는데 그냥 넣어봤어요. 근데 면접을 오라고 처음으로 그 담당자가 보스턴으로 와가지고 면접을 보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긴장이 됐어요. 헬란 서치가 저한테 Oh, I'm sorry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하더니 제 경력으로는 안 되는 그 선임 포지션인데 이력서를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친절하게 저를 얘기해주고 저 사연도 좀 얘기하고 30분 동안 참 좋은 얘기를 하고 한두 주 지났을까? 그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자리가 하나 났는데 임시직이다. 뭐 하겠냐? 무조건 가죠. 네. 꽤 운이 좋은 케이스셨을 수도 있겠네요. 해묻는 노력의 흔적. 맞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지금보다 훨씬 어눌했고 세계은행이란 곳이 전 세계의 경제를 다 모니터링하는 곳이라 이렇게 일이 진행됩니다. 아침에 딱 오면 그분이 빌 도르튼스키라는 분이셨는데 미리 저한테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부도가 나게 생겼다. 점심시간까지 상황 보고서를 써라. 총재한테 올라가게. 그동안 점심이란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빨간색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는 팩트 몇 개만 쓰고 나머지는 쓸 게 없는 거야. 초 안 쓰는 놈이 8시간 일하는 중에 6시간을 잡아먹었으니 나머지 2시간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내가 한 3개월 정도를 더 줄 테니까 내가 너 영어를 좀 컴포터블, 편하지 않으면 딴 데 가봐라. 해직 통보잖아. 그렇죠? 집에 오는 기차에서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30살 된 놈이 한국에서 간 놈이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무슨 생각이 그때 딱 들었냐면 빌은 그 세계은행 오기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어요. 그 사람의 기사를 다 구글 설치해가지고 주말 이고 없이 그냥 필사만 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몇 개를 만들었어. 아, 이런 경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나라 넣고 숫자 넣고 3개월이 지났더니 갑자기 오더니 너 영어 좋아졌다? 당연하지. 지가 쓰는 말을 제가 혼자 쓰는데 얼마나 내 기사하고 똑같다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았죠. 근데 제가 시작한 계약직이 딱 2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YP라는 걸 한번 넣어봤죠. 1년 차에도 안 됐고 정규직 매년 넣어봤는데 안 됐죠. 그래갖고 이제 막 마지막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 32. 근데 6차 시험까지 다 됐어요. 워싱턴에 계속 있을 수가 있었죠. 지하말로 30명 뽑는데 10,000명이 지원하니까 30명이 모인 그 장소에 제가 딱 갔는데 내가 어떻게 됐지 싶을 정도로 최연소 간부가 되셨어요. 이건 어떻게 되셨나요? 세계은행에서 간부가 된다는 건 이제 특정 나라의 프로젝트의 팀장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보건,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경제, 통계 팀을 꾸려서 그 나라를 상담하고 차관을 해주는 건데 제가 원하는 팀원들이 안 와요.
말도 어눌하고 아시안이고 내가 네 밑에서 일해야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아주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들을 해서 저는 팀 꾸리기도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서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도와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하는 친구들 가끔 눈에 띄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더 구체적으로 승진시켜 주려고 이제 연수가 차서 승진할 때가 되면 제가 정말 그쪽 매니저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볼 때 얘가 최고다, 내가 팀장으로서 얘는 무조건 추천한다 하고 이런 한두 친구들이 이렇게 승진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찾더라고요. 노벨상급들의 그 정말 에이스들이 항상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일하고 당연히 성과도 나고, 그리고 저는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지역으로 나갔어요.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인도. 나가겠다고 손대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유 나가는데 그냥 승진이랑도 한번 시켜줘야지. 그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 험지가 맞거든요. 현지 식사 먹으면 반드시 그 다음날 설사하고 말라리아, TB 등등 약을 그냥 주먹으로 갖고 다녀야 되고 응급 후송도 여러 번 당해야 되는 곳에서 굴르면 내가 현장에서 와서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건 어눌한 영어가 막을 수가 없는 강인함이 있어요. 워싱턴에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의도에서 현란한 언어를 쓰는 대학생 학생회장 출신이고 멋있는 사람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그 본질, 속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언어와 정치는 반드시 알아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거대한 담론도 좋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업이라고 믿거든요. 좋고 화려한 곳에 먼저 가서 자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뒹굴어 봐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큰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거대 양당에 안 계시고 시대전환이라는 작은 당에 계시니까 또 빛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세계은행에서요. 그럼 시대전환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대 정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일정부터 저는 임박해서 받을 때가 많아서 취소하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고, 국정감사를 하거나 법안을 할 때 거대 정당 의원들은 뭐 10명의 공동발의 텔레그램으로 받고 끝내버리는데 저는 공을 들여야 되고, 국정감사를 해도 저희 당에 소속되는 수십 명의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다 분석해 주지만 저희는 보좌진들하고 몇 개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제가 다른 의원들한테 속으로 하는 얘기가 당신들 창당해봤어? 난 해봤어. 대한민국에서 아싸로 있었지만 결국은 인사가 됐고 또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권력이 있는 업을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가장 밖에서 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지금 좀 들어보면 제 인생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하려는 목적이, 그리고 우리가 정치하려는 방식이 교만하지 않고 우리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면 우리 방식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안이 뭔지 좀 궁금한데. 안은 뭐 명백하죠. 정치는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고, 그 세상 바꾸는 것의 마지막 핵심은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대통령이 되시겠다 이겁니까? 이 아저씨. 정우님으로 인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아싸들이 모두 인싸로 들어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좀 거칠다 생각했어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하고 한국에 2016년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거칠다.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몇 가지 지금 확인한 게, 그래서 답을 찾고 있는데, 첫째는 너무 일이 많다. 파김치 공화국이야. 그래서 생각한 게 주사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싸와 아싸의 격차이 너무 커요. 그리고 우리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특정 자격시험 볼 때까지 한 번만 삐끗하면 소위 메인스트림에서 내려와야 돼, 주류에서. 그리고 늦은 출발을 허용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에요.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늦게 출발해도 좋고 방황하다 다시 출발해도 진짜로 핵인싸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